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로 마감이 될 수 있을지 장 초반부터 기대감설이네요.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15%가 넘어가고 있는데 역대 최고의 코스피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데가 찾아보니까 2008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1.95%로 코스피가 상승률을 찍고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종가까지 힘을 조금 더 내면서 이 수준 15% 그러니까 정확히는 11.95% 상승률을 높여서 마감이 된다면 오늘 기록적인 하루가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급등하면서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삼성전자가 현재 22%, SK하이닉스가 27%, SK스퀘어 거의 상한가 간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삼전 닉스 20% 이상의 급등의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710만 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역시나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힘, 이 V자 반등이 8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략을 전문가 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뉴욕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메모리 폭등 장입니다. 갈 길은 또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상승률은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급락했던 그 반도체주들이 이제 일제히 반등하면서 모처럼 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구글, 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들이 AI 지출을 선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도 투자를 줄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 늘리기로 했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좀 부담을 좀 얘기를 대부분 좀 꺼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고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그만큼 메모리가 좀 이제 메모리의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출은 뭐 이번에 증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특히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출을 계속 늘리면서도 놀라운 어떤 이익을 좀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돈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뿌리뽑고 돈을 좀 벌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도 심어줬기 때문에 이번 어쨌든 빅테크 4인방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번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7월 한 달 그 급락폭만 보더라도 당시에 IMF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버금나는 급락폭이다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하루만 그 상승률을 보더라도 평균치를 조금은 높여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이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8월이 시작이 되는데 8월은 진정성 있는 혹은 의미 있는 반등장, 특히 이제 V자 반등장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여력을 좀 판단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번 하락은 뭐 누구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하락이었죠. 뭔가 좀 기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 환경이 바뀌거나 뭐 신용 문제가 터지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오히려 기업 이익은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수급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올랐던 데 따른 반사작용으로 이 수급이 좀 역배경으로 이제 베팅이 나오면서 아래쪽을 이제 무너뜨려 버렸고 이게 또 무너지면 뭐 여러 군데에서 손절 물량, 청산 물량이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구조상. 예, 그런 것들이 더 증폭기가 돼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뭐 정말 역대 최초죠.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를 만들 정도로 너무 이 수급 흐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좀 급한 매물들은 어느 정도 좀 청산이 된 것 같고요. 또 오늘도 뭐 뉴스에 나왔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하나가 또 청산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거기 담겼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또 SK 하이닉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그 하이닉스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부분도 좀 거론이 되는데 그런 이제 펀드가 좀 청산이 됐다는 건 매물 압박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28년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27년을 넘어서 이제 28년까지도 공급 부족 얘기를 꺼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 업황은 길고 좋은 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상당히 이제 싸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위를 보면서 대응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폭등을 하면서 증시가 폭등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8월 그렇다면은 의미 있는 승률을 낼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일지 조금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사실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이번에 용기 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쉽진 않았고 사실 그 내려갈 때 뭐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고 맘먹은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올라갈 때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폭락장 후에는 V자 반등이 나옵니다. 급격하게 반등을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올라간다고 쫓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되도록이면 뭐 8월도 뭐, 뭐 이것저것 옮겨간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포트폴리오 좀 유지하시면서 가만히 좀 들고 가는 전략이 저는 좀 낫지 않나. 당분간 변동성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또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서 바닥을 어딘지 좀 또 확인하는 과정들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뭐 급격한 하락보다는 반등 후에 한 번의 조정 후에 바닥 다지고 이제 추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월 아마 중순까지는 이렇게 일단은 급반등 나오면서 회복 시도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뭐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선 어쨌든 AI가 주인공은 맞거든요. 그래서 AI를 좀 중심으로 좀 잡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좀 돈 잘 버는 기업들 많잖아요. 뭐 이번에 조선주, 전력기기, 뭐 화장품 이런 섹터들 다 실적들 나쁘지 않더라고요. 실적주 위주로 이렇게 또 나머지 절반 포트를 좀 구성하셔서 어쨌든 흔들리지 마시고 좀 잘 이렇게 저는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무겁게 짓눌렀던 악재들이 하나, 둘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하게 점수를 잃었던 만큼 V자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무조건 시청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장착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승환 LS증권 이사의 분석으로 오늘 시장 급등 현상과 더불어서 8월장 전략 전반적인 방향성 점검을 긴급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읽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 시황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양시장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트레이딩 맵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데 앞서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올라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8% 강세, SK하이닉스 ADR은 17%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일단 반도체 투탑 오늘 급등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거의 상한가 직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6% 급등합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삼성전기도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6% 올랐는데 주가는 오히려 두 자릿수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 투심이 돌아오면서 삼성전기의 호실적이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함께 LG이노텍도 오늘 23% 오름세입니다. 여기에다가 SK그룹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SK스퀘어도 오늘 20% 넘게 오르고 있는데 간밤에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좀 상당히 매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SK그룹주 전반에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 같은 기아까지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좀 동반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오늘 기술주 전반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장에서 좋았던 이 금융주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아쉬운데요. 이렇게 코스피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코스닥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흐름이 계속됐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장비단이 중국산 장비의 이슈로 크게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산 반도체 장비의 성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우리 반도체 장비단도 오늘 반등에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들 시세 함께 체크해보면 오늘 테스가 30% 상한가 직행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PSK, 이오테크닉스까지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피지컬 AI 쪽도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두 자릿수 강세 붙어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의 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반도체 장비단 중에서도 기판 쪽이 강합니다. 심택이 오늘 지금 상한가 거의 직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 지금 상승장에서 4% 차익 실현 물량 출회되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시장 기술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 지수 상황 함께 체크해보시죠. 일단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많이 빠졌던 만큼 강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고요. 특히 코스피가 정말 뜨겁습니다. 16% 급등을 하면서 6,000선을 넘어서 6,500선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좋습니다. 9% 넘게 오르면서 700선 회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함께 살펴보면 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기관이 소폭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대량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조 7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상황은 어떨지 곧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메이저 주체 간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800억 원, 기관이 9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 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38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장중 고점이 최고점이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를 좀 비교해봤을 때 왜냐면 SK하이닉스는 현재 한 160만 선원인데 이게 300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현재 한 24에서 25만 원인데 이게 고점은 38만 원이었으니까 갈 길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목표주가 하향한 그런 증권사도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금 삼성전자 규칙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런 또 증권사도 나와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를 잘 타서 직전 고점을 과연 넘을 수 있는 연말 하반기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이 거의 뭐 목표 주가 최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레벨업 다시 한번 했고 65만 원 선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무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10% 올린 거죠. 이유는 실적 추정치를 올려잡았기 때문인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올해 3%, 내년 7% 정도 올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LTA,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면 좋겠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어느 정도 내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하이퍼스케일러 5곳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기본 장기 계약 LTA 같은 경우에는 5년이 기본이다라는 뭐 이슈도 있었고 D램 낸드 캐파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유지된다라는 흐름들도 언급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고객사 파트너십 강화로 인해서 이제 실적 변동성이 점차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호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수주가 일단 장기 계약을 맺으면 일단 고간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수주를 기반으로 매출은 앞으로도 더 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가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잘 팔아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격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 HBM 가격은 조금 더 뛸 가능성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면 실적 안정성 때문에
현금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거든요. 이 두둑해진 현금 주머니를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당 여력입니다. 특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인데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재확인을 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실적이 견조하고 현금 창출력이 괜찮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도 확인해서 이 3박자는 고루 맞았는데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극심한 저평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주가가 20% 넘게 오른 흐름도 이런 흐름에 있었겠죠. 극심한 저평가. 그걸 타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규칙이 바뀌었다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주가 하향이나 상향 소식은 발빠르게 좀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올렸습니다. 크게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렸다라는 점을 좀 착안해봤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외하고 한 달 새 40%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여기 골드만삭스에서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펀더멘털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이유를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약간 겹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좀 간결하게 정리를 했고요. AI 서버 수요가 강한데 재고가 2주에서 3주치로 봤을 때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버 DRAM 비중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에이전틱 AI 시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 이런 부분이 공급 같은 경우도 28년 동안 굉장히 줄 것이다. 그러면서 수요가 막강하게 붙을 거니까 어쨌든 갑 중에 갑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이게 공통된 증권사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28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고요. 또 LTA 장기 계약 5년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좀 드렸는데 생산능력에서 60에서 70%를 가져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풍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은 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1등의 자리이고 그리고 갑 중에 갑 우위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년 계약 LTA로 맞겠다. 선급금 내라. 그리고 하방. 이거를 좀 다지는 하한가 가격 같은 경우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유리한 조건을 내미로도 그들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정 섹터를 얘기하면 이제 HBM4 이쪽을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HBM 강자를 좀 이런 부분으로 리더십을 공고히 하면서 범용 DRAM 쪽의 위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이들의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I 메모리 시장 점유율의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목표 확고한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특별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도 향후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JP모건에서는 48만 원에서 40만 원을 낮춰 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좀 틀렸으면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대비가 된다라는 거 해외 증권사의 시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이고 목표 주가 흔들지 않았고 20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기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TA를 맺은 이유가 굉장히 경쟁력 우위에 있다는 걸 방증하는데 역시 기판도 LTA라고 해서 장기 계약 이런 걸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게 기술력 우위에 있고 이걸 원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조금 더 차별화되는 경쟁사 대비 글로벌 피어 대비 그러니까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좀 상당합니다. 부품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인베디드라고 해서 이거는 뭐 MLCC 같은 핵심 소재 이런 부분을 기판 안에 쏙 집어넣는 겁니다. 기판 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 기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동이 원활하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효율을 좀 가속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판 시너지고 있고 실리콘 캐퍼시티 이런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삼성전기 최근에 많이 또 눈여겨지면서 최근 급락 이전에 그래도 상반기 주가 상승을 쭉 이끄는 촉매제가 됐었는데요. MLCC보다 조금 더 얇고 그리고 성능이 좋고 이것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면 이런 부분으로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삼성전기에는 굉장히 호재이다. 상반기 내내 좀 말씀드린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2분기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3분기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1년 사이에 3분기에는 130% 이상 성장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영업이 올해 2조 가까이 내년은 3조 이상 튀어오르면서 목표 주가
와 연결돼 있는 그런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죠. MLCC와 기판 이쪽으로 나눠볼 텐데 대표적으로 MLC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출하량이 늘면서 ASP 같은 경우에 평균 판매 단가인데 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한 7에서 9% 정도 하이싱글이라는 것은 이제 7에서 9% 정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저 제목에서 7년 만에 귀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당 가격이 5원을 상회하면서 7년 만에 이런 부분이 좀 회귀되면서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가격 인상폭이 실제 얼마나 제시되는지 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긍정적인 변화 이후에 앞으로 주가가 눌렸는데 그걸 다 회복하면서 쭉 끌어올릴 수 있을 역시 삼성전기에도 주목되는 점이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목표주가 상향 소식은 안 나오고요. 그러나 저 목표주가 떨어뜨리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있는 요소들이 잡히고 있으니 큰 문제 없다라는 게 공통된 국내 증권사의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목표주가 내릴 수 있어도 하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과 다름없죠.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5개 분기 만에 매출이 전분 대비 동시 성장하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질 것이 자명하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안 좋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100% 가깝게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매출단에서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지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보는 거는 유럽. 항상 전기차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유럽 쪽이잖아요. 근데 유럽 공장 가동률이 60%를 회복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GM 합작 공장 이런 부분이 이제 재가동되면서 이쪽에서도 좀 확보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전기차 마진 같은 경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과 더불어서 북미 ESS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50% 늘 거고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연간 1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좀 목표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사실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분기로 따져볼까요? 이게 2,247억 원이니까 조로 따지면 한 0.2조 원입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봤을 때 1조 5천억 원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분기가 0.2조 원인데 연간으로 1.5조 이 얘기인즉슨 4분기에 좀 드라마틱하게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LG 엔솔은 지금 좀 비실비실할 수 있어도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연간 목표치에 좀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석을 해서 잠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4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소폭 좀 낮춰 잡았습니다. 유럽 실적 회복되는 흐름이 있고요. 테슬라 효과 받아가는 거 있고요. 2분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출하량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 목표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ESS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하반기에 2배 이상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46 시리즈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성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JP모건에서도 목표주가 하향했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은 잡힌다라는 게 리포트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해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SDI도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2분기 실적을 분석하면서 물론 각각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는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원래 이제 NH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한 22% 깎는 흐름들은 나타났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가 영향이 있어서 실적 관련해서는 기대치보다 좀 높게 나온 게 사실이었고요.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지만 양극재, 음극재 이런 부분을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밸류는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올라간 흐름들이 있어서 부담은 상존하고 있다. 이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요소이고요. 삼성 SDI는 한 25% 정도 기존 대비해서 깎아서 60만 원 좀 내려잡았고 2분기는 관세 효과 없어도
흑자 전환은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이게 중요하겠죠.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쪽 삼성 SDI는 어쨌든 소형 전지와 ESS 배터리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으니까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 내렸고 하반기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공통적으로 2차 전지 전략 셈하실 때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HL 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 굉장적으로 좀 또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로봇,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10만 9천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로보틱스 기업과의 협력 이런 부분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액추에이터 샘플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수주에 대한 목표가 달성이 되면 또 실적이 이렇게 가파르게 뛸 가능성은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 쪽에서 중국 제품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뭐든지 중국 제품을 견제하면 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게다가 이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4족 로봇 보행, 요에 대한 4족 보행에 대한 그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휴머노이드 투자 최대 2천억 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역시 투자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겠네요. 연매출 한 10조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비용에 대한 통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낮아진다는 것은 실제 수익성에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좀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인데 앞서서 저희가 하반기 8월 증시 긴급 진단해드리면서 염승한 이사 역시 이제 V자 반등이 되면 앞으로도 우리가 눈여겨볼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화장품주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에 또 차관이 되는 그런 리포트가 아닐까 싶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좀 상향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목표 주가 상향한 거는 좀 드물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식료품 5천 원으로 얘기가 됐네요.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구권이 워낙 이제 강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앞으로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일 브랜드 의존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 이 부분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자회사가 됐는데 이러한 브랜드들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는 데에서도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나 봐요.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은 서구권에서 판매가 잘 되면서 그쪽의 실적 성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요 포인트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여유를 갖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6,400선까지는 올라갔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10월 30일에 그때 이제 종가가 코스피 상승률이 11.95%였는데 현재 15, 16%까지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은 의미 있는 정말 반등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맥점을 좀 찾아봐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이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국 시장 소프트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줬거든요.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에저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그 인터넷상의 거대한 컴퓨터, 즉 다시 말하면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뭐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AI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컴퓨터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그동안 불확실했던 부분들을 다소 해소를 해줬던 거예요. 그동안 투자했던 AI 투자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죠 우리 나라에 있는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과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뭐 샌디스크까지 연결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량이 어제 상당히 지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 역시도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대부분 반도체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의 어떤 강한 상승이 지금 우리 시장을 지수를 견인해주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15% 이상 상승하고 뭐 대형주가 삼성전기가 상한가를 가고 SK스퀘어가 상한가를 가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떠냐면은 전례에 없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신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한가를 잘 칠 때도 있지만 또 급락해서 하한가를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장 전체를 보는 학습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시장의 고점과 시장의 저점 최근에 어땠습니까? 전부 다 지금 뭐 전세금 빼서 뭐 하이닉스 280에 매수를 했다. 삼성전자 어떻게 했다. 전부 곡소리가 나면서 지금 뭐 죽겠다 할 그때가 130만 원대가 저점이었거든요. 사실 이 기업의 최태원 회장이 어제 132만 원에 48억을 베팅했는데 오늘 뭐 차익이 거의 오늘 하루 팔면은 1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결국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그때가 바닥이고 모두가 다 환호할 때는 약간의 고점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뭘 체크해 봐야 되느냐면은 연속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오늘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얼마를 남겨두지 않은 고점을 지금 찍고 조정을 보고 있는데 2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닉스가 170을 돌파하고 180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170을 돌파하고 그죠? 하게 되면은 200만 원을 도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개인들의 어떤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매수 주체의 외인들이 지금 대거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10시 반 이후에 그죠? 이 주가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어느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좀 더 고점을 향해서 갈 때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연속성이 있고 우리 지수도 5,500포인트에서 또 6,500포인트는 이미 와 있지만 7,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월은 우리가 그동안 6월, 7월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힘든 시간이었고 9,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가는 이런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터닝이 나올 때는 강한 짱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수를 견인했던 종목들이 상한가를 쳐주면서 물론 많이 낙폭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쳐도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일어났던 상승의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후장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8월을 새롭게 전개해보는 그런 어떤 전략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지금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뭐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장까지 뒷심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저희 으쌰으쌰 할 수 있게끔 도움 좀 주세요. 자,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역시 V자 반등장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이쪽에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일지 집중 진단해 드립니다. 잠시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급락한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 SK하이닉스는 30일 최 회장이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 기준 47억 8,564만 원 규모로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매수를 반도체 기업 가치에 대한 신뢰와 주가 저평가 판단을 바탕으로 한 책임 경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매입액은 50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되는 30일 전 사전 공시 기준을 밑돌아 신속한 매수가 가능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달 298만 7천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한 달여 만에 132만 2천 원까지 추락했다. 앞서 메모리는 시간을 두면 우상향한다고 강조한 최 회장이 약 4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자신의 전망에 직접 베팅한 셈이다. 네, 현재 코스피는 6,400까지, 코스닥은 700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이 회복선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사실 고점은 그 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파르게 따라담을 수 있는 동력이 과연 장착돼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 어쨌든 V자 급반등을 한 장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가져보면서 시장을 대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흥분하다 보니까 네. 말이 잘못 나왔는데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V자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하도 이제 속고 속다 보니까 시장이 금방 깎였다, 금방 또 채워졌다 이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도 투자 개념 20년 넘게 했지만 네. 이런 사실 시장은 처음인 거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분석, 뭐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하면은 일반적인 어떤 전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그 전략이 이제 다 필요 없는 그런 한 달의 시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의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왔고 네네. 정말 최악의 경우가 나온 거죠.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더 내려가는 예, 매도가 훨씬 빨라지는 이거는 확실하게 그 레버리지 ETF 예.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예,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파야 되는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다음에 개인 투자분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반대 매매라는 것도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콩콜 다 들어봤지만 그 실적의 그 전망이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혀 이런 게 무색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예. 전부 다 실적뿐만 아니고 그 우리가 제일 중시했던 AI 투자를 지속할 거냐, 캐펙스를 늘릴 거냐 했을 때 대부분 늘리는 거에 대한 예, 숫자 증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업황이 더 좋아지는데 예. 주가랑 더 올라가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던 시장이었고요. 오늘 반등이 나와 정말 다행이지만 이런 반등도 정상적 반등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도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아니, 예. 그리고 오늘 그 상승률이 지금 14에서 15인데 네. 이게 역대 코스피의 상승률이 2008년 10월 30일이 11.95%였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뛰어넘었으니까 종가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오늘 엄청난 날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예, 예. 현상들이 결국 돈의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증시가 이제 이렇게 빠질 때 통상적으로 근래에도 보시면은 우리 팬데믹 때 경기 다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다 납득하는 거고 금융위기 때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2011년도 그리스 뭐 위기 이런 나왔을 때 다 떨어질 것들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그 기조에 맞춰서 매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 호황입니다. 예. 이런 호황인 상황에서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업에다가 투자했지 않습니까? 삼성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정말 그 외국인의 그 돈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여튼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의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흐름 봐서는 뭐 쉽사리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요? 예, 오늘 장 놓고 보면 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제가 볼 때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이 나올 만한 악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러 호재 이슈들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추가 호재 나온다고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어제 뭐 SK 최태형 회장이 뭐 현금으로 주식 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해서 ETF 그 증거금 이제 금액이 올라갔죠. 예. 3천만 원 3천. 그런 것도 있지만 추가 지금 나온 대책이 뭐냐면은 유동성을 완전히 축소해서 사실상 그 레버지 ETF를 약간 상대 폐지로 가는 방향으로도 뭐 잡는다 이런 게 아마 전체적인 호재로 아마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감 이제 안정적인 부분이 오겠구나를 지금 시장은 좀 이해를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코스피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700까지는 부채졌거든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또 기반이 된 거죠. 코스닥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네. 빠질 이유는 없었지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삼전 하이스를 사기 위해서 결국 그 종목들을 팔았던 게 네, 네. 사실 전부였죠. 예,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잘 보시면은 개별 기업들 이익이나 이런 거 잘 보시면 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만 놓고 보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지만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고 훨씬 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늘 말해왔던 기업들이잖아요. 네, 네. 대형주. 그러면 굳이 내가 이 리스크 낀 작은 기업을 불안을 떨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 매도했던 거고. 그게 계속 악순됐던 거고. 네. 이번 주에 코스닥이 밀렸던 아주 큰 이슈는 결국 그동안 지수를 버텨줬던 소부장이 밀렸던 거죠. 예. 소부장은 사실은 더 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보다. 예, 더 가도 시원찮은데 대래 또 빠지면서 왜냐하면 소부장은 사실 실적이 좀 받쳐줄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 지금 투자 이야기 네, 나오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수주 기대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장비주들은요 바닥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많이 갈 때 4배, 5배씩 갑니다. 예, 과거부터 그 그랬습니다. 주가가요? 네. 주가가? 과거에 올해 대규모 투자 이루어질 때도 예. 그 당시에 2016년도인데 장비주들 4배, 5배씩 올라갔습니다. 작은데 강하네요. 또? 네네네. 그래서 장비주들이 왜 매력적이냐면은 이 상승력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소재주들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가죠 대신에. 왜냐면 계속 캐파가 늘었기 때문에 네네네. 쓸 소재 양이 늘어나니까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대신에 엄청난 퍼포먼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비주가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들, 특히 개인 투자를 좋아했던 이유들은 거기에 있는 거고. 왜 장비주는 4-5배씩 확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밀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장비할 주가 쫙 나와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 가지고 쭉 올라가 좀 버리는 통 크게 거고. 수주하면 네네네. 그 양이 갑자기 그렇죠. 실적에 반영돼서 예. 이게 튀는군요. 그리고 이제 수주가 나오고 나면 예. 항상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매출이 반영되면은 실적 추정이 사실은 더 쉽거든요. 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장비주들은 짧으면 3개월 아니면 길면 1년 정도면 대부분 다 실적 반영되니까 가령 지금쯤 만약에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니까 미래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적 추정도 쉽지만 캐펙스 투자 이런 게 늘어날 때 확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그 기대치 가지고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많이 가거든요. 네네네. 장비주가 사실 올해 코스닥 내에서 많이 갔던 이유들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솔브레인, 동지세미캠이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 퍼포먼스 보시면은 항상 장비주보다 좀 약한 게 거기에 네. 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주들은 빠질 게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유독 올해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코스닥을 또 밀어냈던 근본 이유였고요. 그럼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결정적인 타이밍일까요? 지금 뭐 현금 있으시면 사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탐만 다녀보고 제가 5월부터 장비주 일부 탐만 다니고 있는데요. 예.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반기에는 이제 항상 계약하기 위한 몇 차례에 걸친 이제 협상을 합니다. 네, 네. 미팅을 하고 네. PO라고 하는 구매 주문서가 나오면 실제로 전년 대비 5% 이상이면은 자율 공시해야 되고 네네. 전년 대비 매출액 10% 정도의 수주 금액이 나오면 의무 공시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로 올해 한 10월, 11월, 12월에 내년도 이제 들어갈 부분들 공시 나올 거다. 그러면 실제로 장비는 내년부터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대체로 업계 장비 기업들 탐방 다니면 공통 사항이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 계속 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그럼 지금부터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담는 것도 굉장히 하반기 때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원래 그랬던 거고 사실은 계속 보유했던 게 맞는데 네. 계속 보유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고점 되면 주가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외유 현금이 혹시라도 다시 더 생기시면은 그런 자금들은 하반기에 장비주 중심으로 일단 밀어 넣어야 됩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삼전
공통으로 이렇게 고객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원익 IPS나 네. PSK 그룹 이런 쪽이 예. 그런 쪽은 누구든 일단 수주가 나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두 기업을 말씀해주셨지만 어쨌든 삼전닉스의 든든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장비주는 당연히 이제 봐야 된다. 지금 네.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지금 진입해도 절대 무리한 가격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후반기 보면은 강력한 순매수가 나올 때 반도체 장비는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이번 네. 주에 그 시장 빠질 때 잘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밀리는 종목군들인데요. 2차 전지 바이오가 아, 시장 밀릴 때 보시 반등 나왔잖아요. 네네네. 만약에라도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 지금 빠진 종목들이 그러면 올라갈 종목의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 하락 나올 때 LG 엔솔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증거사 전망 보시면은 뭐 좋게 나오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지만 네.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지면은 올라갈 종목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오늘은 일단은 주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라도 주도주에서 이제 약간의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에 있는 소위 말하는 수급이 이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매수가 없던 종목인 섹터군이 되겠죠.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 넓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나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좀 일정 정도의 포트폴리오 상에 한 10% 정도는 담아두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 얘기인즉슨 지금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와 바이오 있으시면 좀 부침이 심해서 좀 마음에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반등의 탄력 언젠간 받는다면 또 괜찮은 또 성적을 또 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증시가 막 14, 15, 이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뭐 삼성전기 20% 넘는 급등세, 뭐 상한가까지 가는 굉장히 놀라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증권사에서 보면 앞서서 머니콜드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정리스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를 65만 원으로 다시 한번 올리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통 목표 주가라는 게 올리고 내릴 때는 항상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그 기업의 이익이 이제 증가되느냐 떨어지느냐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보고서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목표 주가 뭐 상향과 하향 의견은 이제 둘째고 네.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그러면 이제 빠지냐 봤을 때는 빠지지 않고 더 증가되는 것도 대부분 다 전망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말들은 목표 주가 올리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원체 목표 주가 대비 기존 목표 주가 대비 현재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괴리율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목표 주가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의 고유의 의견을 담아서 뭐 이제 몇몇 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했죠. 예, 그거는 당연히 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밸류에이션 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린 거죠. 그래서 과거 전통적으로 그 증권사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올리는 쪽이 사실은 그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 그냥 지금의 그 떨어진 가격 이런 걸 반영시키다 보니까 일부 목표 주가 하향했지만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류 축소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올라간 만큼 또 목표 주가 올려버립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뭐 근래 실적 발표와 함께 목표 주가 하향 이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6년도 이제 하반기 영업이익, 그다음에 27년도 영업이익, 그다음에 오늘 아마존이 또 중요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27, 28년가도 지금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재고도 지금 얘기한 거고 삼전닉스가 만들어놓은 재고도 이야기했는데 재고는 계속해서 지금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은 이 높은 반도체 가격, 특히 HBM 가격은 유지가 될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양 또는 생산 수율에 따라 공급될 양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변수 요인이고 이게
이제 두 개 기업의 영업 이익률에 또 영향을 미칠 테니까 아마 그 시장은 아마 거기에 약간은 좀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주가에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은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떨어졌고 아마존은 이제 올랐고 그런 부분에서 힌트 좀 얻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저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궁금한 게 환율과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환율이 현재 17원까지 급등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사상 최초로 동시개입에 나선다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점에 환율 약세 방어에 나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1,435원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또 있어서 환율과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최근에 환율과 그 외국인 수급도 이론적인 내용들이 잘 안 맞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네네네.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가령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오르면 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했거든요. 예, 환차선 나니까. 네. 근데 어찌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사는 흐름이니까 예, 사실은 이론적인 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은 환율대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였고 그 와중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더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는 원체 많이 빠지니까 약간의 환차선 나더라도 주식으로 방어가 되면은 또 살만하니까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 환율 숫자가 1,400원, 1,500원대에 익숙해져 있는데 한 2, 3년 전 해도 또 기업들한테 저도 탐방 다니면 물어보지만 적정 환율이 얼마가 좋아요? 그러면 한 1,150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환율이고요. 이렇게 환율이 사실은 높은 가격대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국내 기업들 이익은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화장품도 수출 많이 하죠. 이런 쪽 다 전부 다 지금의 이 높은 환율에서는 실적상 뭔가 나쁠 거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환율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외국인들에게 매수를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지금 환율은 제가 볼 때 외국인들에게 매도할 이유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어떤 환율과 주가의 흐름 이거보다는 장기의 관점에서 예, 환율과 그 기업들 실적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급격히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쭉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워낙 큰 소도 전략을 잘 짜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슈는 있는데 오늘 환율이 급등한 이유 이것과 외국인의 매수세 이런 부분이 좀 공식처럼 안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사실 배경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만스피의 꿈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오늘 막 급반등 하더라도 6,500까지 안 갔죠. 그런 의미에서 꺼도 될지 궁금하고요. 부침은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관심주까지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어제 이제 종가 기준 우리나라 그 코스피 기준이지만 PER이 4.8배인데 과거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0, 3,000 거래되던 그 시절 보시면은 평균 PER은 항상 8배에서 한 12배 여기 왔다 갔다 했었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밸류에이션 할 때 한 PER 한 10배 정도로 그냥 전후 주니까 그 정도면 적정 주가라고 했는데 지금 4.8배니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 대비하면 지금 주가는 대부분 거의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곱하기 2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2해도 근래 6월달 봤던 뭐 9천 여기 또는 10,000 넘어가도 사실은 이상하진 않은 거고요. 15,000 이런 게 얘기 나왔을 때는 27년 아마 이익이나 이런 걸 다 대비했을 때 PER이 그 정도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스피는 지금 이익이 유지되면은 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제 더 약간 더디게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낙폭 과대해 버리면은 이제 약간 반등 나오면은 본전에 와서 매도하시는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더 더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처럼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이제 추세를 계속 만드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 좀 맞았다 또 반등 나왔다 이런 흐름은 나올 거고요. 결국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뭐 11월 요 즈음 가서 제가 볼 때는 한 8,000선 정도만 가 있으면은 연말이나 또 내년도 기대치가 또 불어놓을 시기들이 오니까 그 즈음이면 또 만스피 가는 거는 그래도 어렵진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관심주는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아주 유심히 보고 있고요. 네, 네. 셀트리온이 지금 뭐 주도주의 대안으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만 봐도 2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계속 늘고 있고요. 신제품이 뭐 진페트라 이런 거 잘 보시면은 기존 제품들보다 마진이 훨씬 더 높은 제품들인데, 진페트라. 네, 요 제품들에 대한 판매 비중도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셀트리온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내용 잘 보시면 영업 이익률 자체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자체가 절대 그 가격만 뭐 다른 기업들이나 시장과는 별개로 봐도 굉장히 싼 편이고요. 시장 소외가 원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탈피하는 모습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이렇게 오래도록 또 죽어 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바닥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섹터 분들은 근래 표현으로 치자면 수급의 빈집이라서 매수 들어오는 물량이 없다 보니 좀만 매수가 들어오면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갈 때 매도가 안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매도 나올 게 또 없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 들어봅니다. 네.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셀트리온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 V자 반등에 따른 전략 그리고 8월 시장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재일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8월엔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의 폭락을 딛고 우리 시장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간밤 미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넘게 올랐는데요. 헤지펀드 관련해서는 이 반도체 관련한 강제 매물이 청산된 것 같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램 리서치, 또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개장 후 7분 만에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 동반 발동됐습니다. 그럼 지수 상황부터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14%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10% 넘게 오르면서 6,300선을 단숨에 회복했는데요. 현재도 6,375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특히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이 23%에서 크게 된 상한가까지 터치하며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5% 오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더 적긴 하지만 역시나 견조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70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699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오늘 개장 후 10분 만에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담아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물량 더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6조 8천억 원 넘게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매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개인이 6조 6천억 원 넘게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은 소폭이지만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흐름 보입니다. 개인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2,300억 원대 파란불로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1,100억 원대, 기관이 1,200억 원대 현재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1,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폭 올라서 0.43% 상승했고요. 1,435원에 현재 원달러 환율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주식 48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를 주당 평균 매입가 132만 2천 원에 장내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상장 이후 최 회장이 이 회장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에는 SK하이닉스 최대 주주인 SK스퀘어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수관계인의 50억 원 이상 매수에 대해선 거래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하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매수 물량을 그 이하로 맞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반도체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린 상황 속에서 SK그룹은 최 회장의 이번 매수에 대해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9% 넘게 상승하면서 24만 8,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5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크게 튀어오릅니다. 23%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160만 3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스퀘어는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100만 원 넘어선 상태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어제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5,027억 원, 영업이익 4,40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107% 증가한 수치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삼성전기는 주력 산업인 MLCC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판 수요 확대 및 가격 인상, 또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 대상 기판 공급 확대가 실적 개선을 크게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오전 9시 25분경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114만 2천 원에 거래되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삼성전기의 호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삼성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역시나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1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기판주 계속해서 MLCC 관련 종목들 흐름 오늘 괜찮습니다. LG 이노텍도 20만 원 가까이 현재 급등하면서 5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화 컨덴서 22% 넘게 오르면서 7만 6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올해 6월 산업 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 부문 호조에 힘입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도 큰 폭으로 늘면서 주요 실물 경제 지표는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 증가했습니다. 그중 광공업 생산이 6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이면서 6.4% 증가했고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도 6.8% 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부품 수급 정상화로 자동차가 큰 폭으로 늘면서 15.4% 증가, 반도체가 4.5%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럼 자동차 관련 종목들 현재 시세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7.4% 오르면서 37만 7천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7.9% 오르면서 13만 400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AI 쪽으로 현재 전력기기, AI 반도체 종목들이 시세에 크게 분출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자동차와 조선, 방산 쪽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막판까지 이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장중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단에 위치한 기술주들 일제히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수들도 매수 기회에 포착하고 있는데요. 일단 1순위 SK하이닉스 들어와 있습니다. 20% 넘게 급증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170만 원 선 회복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제주 반도체까지 두 자릿수 강세 붙어가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기판 쪽도 뜨겁습니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삼성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6% 급증을 했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MLCC 공급 계약도 상당히 많이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 오늘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오늘 시장 대비 좀 답답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서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매수 기회 찾아볼까 하다가도 이렇게 급등하니까 무섭기도 한데요. 다음 주까지 이 상승 탄력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탄력이 나와야 지금 V자 반등이 가능한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2017년과 2021년도, 그 다음에 2026년도까지 고점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한 이에 고점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처음 닿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인 10개월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마찬가지죠. 과열이 식으면서 10개월선의 지지를 받았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그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도 과열이 식으면서 10개월선 정확하죠. 10개월선에 닿아서 반등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100%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도 정말 자로 그은 듯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10개월선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 거지. 여기서 갑자기 10개월선에 마침 지지를 받는 딱 그 구간에 모든 호재가 출현을 했다. 과연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요? 맞죠? 10개월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서 그랬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서 우리나라 오르니? 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졌으면 SK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10개월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갖다 붙인 거다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맞아 떨어질 리가 없죠. 자, 어쨌든 10개월선의 지지가 확인이 됐고 어저께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개월선의 지지는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발작이냐? 왜냐하면 거의 100% 나오니까요. 무조건 걸리니까.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옥상에서 물건이 떨어지는데 탁 걸리는 요철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튕겨 올라서 다이빙 때처럼 탕 튕겨 올라야 이제 그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기가 중요한 건데 어저께 좀 약했잖아요. 장중에 빠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오늘 원체 강하게 지금 튕겨 올라서 10개월 선에 강력한 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봉, 일봉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봉이랑 주봉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반등이 지금 시작이 되니까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뭐 다음 마디지수 대인 2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 이미 달성해서 300만 원 갔다 왔습니다만 이제 뒤로 전선을 물렀으니까 하나씩 격파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200만 원이란 마디지수대가 일단 첫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8월 달 초에 조금 더 밀고 올라간다고 하면 더 이상 그 부분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반등의 세기로 봤을 때 반사적으로 200만 원 선까지 1차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가장 강한 것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SK스퀘어, 삼성물산, 삼성생명 같이 지분 가진 회사들 이게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 기판인데 기판에 역시 삼성전기가 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이런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한가 가까이 가는 거는 자, 이것도 사실은 변동성이 위로 나와서 망정이지 요즘에 변동성이 진짜 가공할 만합니다. 삼성전기는 상한가를 갔는데 시가총액 5위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있는 지금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일본은 상한가가 30%가 아닙니다만 지금 어드밴테스트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반도체 종목들 이 굉장히 강력한 탄력을 오늘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7월 말 그다음에 한 주의 끝이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면 8월 초도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종목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반등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00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놨죠. HBM4 매출도 이제 다음 분기에 늘어날 것이고 주주환원책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20% 넘게 오르면서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LS 일렉트릭과 SK 스퀘어도 오늘 두 자릿수 강세 붙어가면서 고수들 기분 좋은 수익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한편 전장에서 견조한 흐름 보였던 KB금융, 오늘은 좀 답답한 흐름 포착이 되면서 고수들 내던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기준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수들 SK하이닉스는 사들이는데 삼성전자는 팔고 있거든요. 흐름이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삼성전자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함께 거의 뭐 시총 1, 2위니까요. 한 몸이 아닐까요? 자,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게 적용이 되는데 삼성전자, 저희 지금 매도상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분 가진 삼성물산, 그리고 우선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전력주인 LS 일렉트릭.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지지가 어디서 나왔나요? 월봉에서 정말 오랜만에 10개월 선에 닿아서 거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릴 수는 있지만 이걸 보면은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지금 보세요. LS 일렉트릭 다 월봉이거든요. 지금 월봉의 거대한 길쭉한 흐름에서 중요한 라인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다 똑같잖아요. 코스피,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쭉 봤는데 이거 LS 일렉트릭이거든요. 10개월 선 아니에요? 그렇죠? LS 일렉트릭도 10개월 선이죠. 삼성물산도 10개월 선이네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정확히 또 10개월 선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이게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LS 일렉트릭은 전력이고 뭐 뭉뚱그려서 AI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보면은 그럼 다 1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은 건데 그럼 이제 LS 일렉트릭이 왜 좋아서 올랐느니? 삼성물산은 왜 좋아서 올랐느니? 삼성전기는 왜 좋아서 올랐느니? 다 각각의 어떤 섹터가 세부적으로 틀린데 좋은 일이 어떻게 이 우연히 10개월 선에서 같이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0%에 수렴하지 않나요? 그런 확률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랐으니까 좋은 얘기를 갖다 붙인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다 그런데요, 오늘.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KB금융 하나 있죠. KB금융은 아예 10개월 선에 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 KB금융은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이 반도체주가 강하니까 금융지주 회사들은 조금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겠네. 그래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랑 아까 나머지 종목들 있죠. LS 일렉트릭이나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한 대로 10개월 선의 지지가 확인이 돼서 오르지만 지금 탄력 있게 오르는 거를 매수를 조금 초반에 해가지고 덜어내는 것으로 지금 생각할 수도 있고 매도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신규 매수를 지금 운 좋게 지금까지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사서 하루아침에 상한가 가까이 나오니까 파는 걸 수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계속해서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AI 기반으로 투심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좋아졌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매출 43% 이상 증가하면서 AI가 그래도 돈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증명하면서 시장을 좀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버블맵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이고요. 버블의 크기가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정말 크게 튀어오릅니다. 20%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20% 넘게 현재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소부장 종목 안에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어제 낙폭을 회복하고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 금융도 오늘 견조하게 올라주고요. 전기전자, 특히나 전력 3사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 전기, 전력, 송전, 배전이 또 선행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관련해서 투심 개선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어제 강했던 음식료가 오늘 약합니다. 엔터 쪽으로도 빠지고 있고 그간 좀 조정받는 시장 안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도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판 또 MLCC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어제 실적을 냈죠. 영업이익이 4,40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늘어났습니다. 어제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급락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렇게 AI 관련해서 투심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호실적까지 붙어서 장 초반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또 반도체 기판의 또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도 호실적을 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수익성을 끌어올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장세 안에서 AI 반도체 쪽이 좀 오르니까 이렇게 기판 쪽도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 흐름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 기판 쪽 앞으로 좀 견조하게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기간이 문제겠지만 일단 8월 초까지 한 주간은 굉장히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그동안 관성의 법칙이 아래로만 작용해서 계속 장중에 혹은 시초가에 갭상승했다가도 밀렸죠. 왜냐하면 하락세가 강했으니까요. 근데 오늘의 상승은 V자 반등을 얘기할 수 있는 상승입니다. 그 탄력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기가 상한가 갈 정도의 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이제 위로 하루에 끝날 관성이 아니겠죠.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데요. 시가총액 5위짜리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도 지금 다 중요 이동 평균선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또 이것도 보세요. 이게 모두 우연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 삼성전기도 월봉에서 10개월 선이 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기판주 1위부터 4위까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기가 상한가 같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 이것도 10개월 선인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심텍도 10개월 선이네요. 맞죠? 그다음에 제일 약한 4위 TLB는 20개월 선이네요. 어쨌든 간에 월봉에서 10개월이나 20개월 선에 과열이 죽으면서 지금 다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럼 저게 10개월, 20개월 선에 딱 하필이면 이동평균선에 그 다음 날 그 시점에 TLB, 삼성전기, 뭐 지금 대덕전자, 심텍이 다 개별적인 어떤 타이밍이 다르고 실적 발표 날도 다르고 호재가 나오는 그 어떤 결도 다를 텐데 우연히 한 시점 딱 한타에 호재가 겹치는 상상치도 못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생일이 다 겹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말이 될까요? 그냥 사람들이 오늘 상승을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호재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날 그 같은 호재로 오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동시에 그 결정적인 어떤 지지 라인의 지지를 받고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원하는 혹은 지정해 놓은 어떤 흔적이 나왔을 때 그대로 행동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귀로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손품 팔면서 행동하는 게 좋은 거죠. 어쨌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탄력이 10개월 선에서 혹은 TLB 같은 경우 20개월 선에서 급격하게 나오잖아요. 1, 2등주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겠어요. TLB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0개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 3개 종목보다는 약하죠. 그러니까 1, 2, 3등주를 하는 게 좋고 그럼 대장이 지금 삼성전기잖아요. 상한가를 갔으니까요. 여기서 탄력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주봉, 월봉, 일봉을 가보세요. 주봉, 일봉에서 강한 모습이 지금 나오죠. 월봉에서 보였으니까 그 모습이. 그럼 여기서 대략적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삼성전기는 그 다음 150만 원을 일단 목표 주가로 잡을 수가 있겠죠. 61선이 위치한 주봉도 가보세요. 1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5주선이죠. 주봉으로는. 월봉으로 가보세요. 월봉으로 가보면은 5개월 선 윗부분이 150만 원. 어쨌든 일단 그 다음 마디지수 대인 150만 원까지는 윗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거기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지. 왜냐하면 150만 원까지만 가도요. 지금 밑바닥에서 완전 최저점을 못 잡았어도 20%에서 25%의 수익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수익이죠. 거기 가서 끌고 갈지 아니면 이익 실현할지는 그때 탄력을 보고 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수익 실현 기준을 좀 정해놓고 그렇게 행동을 옮기는 게 중요하다. 또 기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로 전력기기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력기기 3사의 시세도 눈에 띕니다. 효성중공업이 아무래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겠지만 20% 넘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료 전지 업체라고 블룸 에너지가 26% 올랐는데 이 영향을 받고 있다 좀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종목과 전력기기 3사의 이 흐름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전력기기 3사 장중에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위 알려드렸죠. 지금 LS 일렉트릭이 여기서 대장이에요. 전력기기 3사 중에서. LS 일렉트릭만 10개월선 지지를 받았고 지금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은 그것보다 밑에서 받았거든요. 지금 이 LS 일렉트릭 보시면 이것도 10개월선 지지죠. 자, 이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건 또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기기잖아요. 이것도 10개월선의 지지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모두 지금 오늘 10개월선의 지지를 받아서 급등하는 건데 이 좋은 호재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타이밍이 똑같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20개월선 근처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은 10개월선하고 20개월선 사이에요. 이 동그라미를 지금 그려놓은 것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지워볼게요. 그렇죠? 10개월선하고 20개월선 사이죠. 지금. 그러니까 순서가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순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등주 하는 게 좋겠죠. LS 일렉트릭 하는 게 좋고 뭐 효성중공업을 제가 준비했지만 전력기기 3사가 똑같아요. LS 일렉트릭이 기준이 되겠죠. 10개월선의 지지를 받아서 가장 강해서 앞단에서 가장 탄력 있게 올랐으니까요. 밑단으로 내려와서 위에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발주예요. 그러면 1등주가 덜 가면 후발주는 더 덜 가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2, 3등주는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봉, 주봉으로 와보는 거예요. 월봉이 좋으면. 그래서 일봉, 주봉으로 와보니까 일봉에서도 완전히 지금 과열권이 식어갖고 40대에 가 있네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지금 20주선을 회복을 하려고 하고 이럴 때 이제 상식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얘도 한 이제 20주선을 목표 주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주선이 이제는 저기가 됐으니까요. 저항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20주선이 대략적인 가격이 20만 원대 정도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목표 주가를 삼던가 아니면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죠. 주봉에서 다시 과열권에 접어들 때까지 가져가서 파는 거. 뭐 이런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4월달, 5월달 혹은 길게는 2025년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과열권이 아니고 밑바닥에서 이동평균선이 시작이 될 때 매수를 하는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2, 3년 만에 매수할 구간은 지났고 지금은 실타래가 엉켜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가는 관성이 다시 생긴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는 게 일단은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전력기기 3사에 대한 뭐 미래의 어떤 비전을 너무 땡겨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마디지수대라던가 그 다음 이동평균선 여기를 목표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미 완전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고 현재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론 오늘의 장 주인공은 이 반도체긴 하지만 자동차와 방산, 조선 쪽으로도 한 자릿수 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 안에서 다음 꼬마법을 한 가지 살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동차 쪽에서 현대오토에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차로 묶을 수도 있지만 뭐 LG CNS랑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묶을 수도 있죠. 약간 교집합이 있죠. 근데 어쨌든 자동차는 왜 지금 상대적으로도 꼬마 버블이야, 섹터적으로도. 지금 아까 전에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나 삼성전기 같은 기판주들은 전부 10개월 선에, 그렇죠? 혹은 거기서 1등하는 1등주들은 다 10개월 선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자동차 섹터는 다 20개월 선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한 발짝 뒤에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체 업종으로 따졌을 때는 반도체 업종이 1등 업종이고 자동차 업종은 2, 3 후발 업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거기에 들어있는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 다 20개월 선 지지거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운수장비로 묶었었어요. 운수장비 하면 자동차 조선이 운수장비거든요. 그 운수장비 섹터는 지금 후발주예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1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현대차를 비롯하여 이 자동차들은 이제 20개월 선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은 현대차도 정확하게 10개월 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의 폭이 한 7% 정도잖아요. 여기서도 느끼실 수 있죠. 10개월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이런 거는 20%대 상승, 심하면은 삼성전기처럼 상한가가 나오는데 현대차처럼 20개월 선에서 반등한 것들은 반등 폭이 어때요? 5%에서 7%인 거예요. 왜 1등주랑 후발주, 1등 섹터와 2등 섹터, 3등 섹터의 반등의 세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1, 2등을 붙이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일단 2, 3등 후발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이제 반도체가 나오긴 나오니까 이 2등 섹터도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반등의 폭이라던가 수익 실현할 어떤 기준을 더 낮게 잡으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50만 원대 마디지수대로 잡을 수도 있고요. 10개월 선을 저기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월봉 차트인데 여긴 지금 2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10개월 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미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등의 세기도 약하죠. 그렇죠? 10%가 절대적으로는 수치는 높지만 반도체 섹터는 20%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되고요. 다음 마디지수대는 50만 원 아니면 10개월 선 비슷하게 되네요. 잡히네요. 그 정도 선을 목표 주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꼬마법을 자동차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이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으로 크게 오르기도 했던 종목이죠. 현대오토에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서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진 AI 랠리를 하루 만에 되살렸다.
30일 나스닥은 2.78% 오르며 6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다.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다. 애저 성장세가 예상을 웃돌고 대규모 AI 투자에도 현금 흐름을 지켜냈다는 평가의 주가는 15.5% 급등했다. 하루 만에 늘어난 시가총액만 4,500억 달러, 우리 돈 약 641조 원에 달했다. 매도 압력이 소진됐다는 기대까지 더해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대, 마이크론은 18%, SK 하이닉스, ADR은 17% 넘게 뛰었다. 반면 메타는 AI 투자 부담으로 8% 가까이 급락했다. 이번 반등은 AI 열풍의 전면적인 부활보다 투자 성과를 증명한 기업으로 돈이 몰린 옥석 가리기에 가깝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반등이 바닥 신호인지 하루짜리 반짝 반등인지는 다음 실적이 가를 전망이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요. 이 코스피는 장중에 6,548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6,376선, 어제 대비해서 13% 정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7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급격히 오른 데 따른 또 그런 이익 체력이 좀 남아있을지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시원하게 올라는 주네요. 네.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패널로서 이제 나오면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약간 무릎 꿇고 방송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살짝 미소 정도는 지을 수 있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날이 아닌가, 반등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설레발을 칠 필요도, 호들갑을 칠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아직 갈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바닥은 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단 9,000포인트부터 뭐 7월 내내 뭐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예측도 대응도 딱히 불가능했었던 뭐 파멸적인 그런 움직임이었다라는 거 다들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이번 주 7월 마지막 주에 여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또 금리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오늘 시행되는 뭐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반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던 요인들 역시 또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런 헤지펀드의 청산이 그동안 가장 큰 수급적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서 오늘 반등 제법 좀 강한 이제 V자 반등이 좀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흐름은 좀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행인 것은 좀 이 수급으로 망가진 시장에서 수급으로 회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그나마 우리가 좀 뭐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주일 동안 팔았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하루 만에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물들까지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당히 세게 좀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거의 7조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7조를 샀다가 이번 주 월화수만 해서 이제 7조를 던졌는데 오늘 8조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거의 이제 1조 후반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의 어떤 비이상적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잡혔다라는 점이 좀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AI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을 좀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우호적으로 좀 해석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온 저 부분들 또 특이점을 좀 보시면 메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제 구글, 알파벳의 좋은 흐름, 또 캐펙스 상향,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공통점이 클라우드는 돈이 되는구나라는 점을 이게 공통적으로 좀 던져줬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이제 그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보다도 저렇게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플러스적인 이제 그런 사업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캐펙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더 주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충분히 뜯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나왔던 FOMC도 다소간의 매파적인 그런 뉘앙스는 있었습니다만 금리가 동결이 됐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초반까지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처럼 언제 바닥 잡고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 퍼즐이 조금 맞춰져 가고 있었던 거는 뭐 충분히 좀 있었는데, 오늘 그 트리거를 그
하락의 요인이 밝혀지면서 당겨졌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펀더멘탈, 뭐 실적, 뭐 이런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게 좀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영역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레버리지의 청산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확고한 신뢰 구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V자 반등 물론 반갑기도 하고 정말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뭐 이렇게 쭉쭉쭉쭉 V자로 해서 뭐 8,000, 9,000 곧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000선 초반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좀 차려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8월 중순 이후 9월 초순 뭐 이 정도의 반등다운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8월 중순까지는 아직까지 시장의 의심을 좀 지원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는 W자 흐름의 그런 좀 횡보스러운 상승, 반등 이런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게, 시황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문제시기도 하겠고, 뭐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실 큰 관심도 없으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과매도가 아닌 종목이 없고 저평가가 아닌 종목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황 말씀드리면서 현금을 가지고 뭐 분할 매수를 하면서 반등 랠리에 뭐 진입하십시오, 이렇게 좀 뻔하고 추상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손실이 크게 난 계좌는 사실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조금 올랐을 때 뭐 한 10% 팔고 빠졌을 때 뭐 또 10% 사고 이렇게 해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큰 난이도이기 때문에 사실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버텨보는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주는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단기 낙폭이 컸던 그동안의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섹터가 가장 먼저 좀 튀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쪽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속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힌트로 좀 가져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내 종목도 마이너스 50%,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50%고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면 어느 쪽 비중을 좀 더 가져가야 될지는 그런 정도는 조금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의 성향과 지금 계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에 관심이 높았던 주도 섹터들이 먼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는 조금 더 이쪽 위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100% 신뢰를 하는 반등 랠리라기보다는 이제 하향 수렴 구간을 향해서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다소간은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다소간은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인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변동성은 그냥 상방 중에 네. 있는 거고, 시총 상위주 또 중심으로 상한가 근접한 종목도 눈에 띄고요. 그러나 매물 출에는 또 유의를 네.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어느 섹터 좀 눈여겨볼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좀 저평가된 그런 네. 과대 낙폭된 업종과 종목이 많다 보니까 네. 뭘 골라야 되는지 싶습니다. 일단 이제 반등은 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위주로 나오는 게 네. 바람직하고, 수급이 망가뜨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회복되면서 망가졌던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기는 반겨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반도체, 특히나 뭐 전자닉스에 너무 쏠려 있는 내 계좌를 보면서 이거 이제는 좀 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특히나 어제 시장을 좀 놓고 보셨으면 지금 시장이 AI 외에 다른 쪽에서도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인지를 했고, 시장에서도 조금 공감이 생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금융 섹터, 뭐 한 2주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보다 주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미국에서 금리 동결이 나왔죠.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쟁 요인도 있고 뭐 중간 선거 요인도 있는데, 과연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해서 있어요. 저는 금리를 못 올린다의 한 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예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원화 강세, 오늘 환율만 보시더라도 그 일달면을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 금융주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적 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죠. 이제 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 분기에 막 50조, 60조 뭐 이렇게 나와서 이 조 단위 이익의 감각이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분기에 조 단위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금융지주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금융지주들, 제가 알기로는 전 금융지주사들이 분기에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죠.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시장에서 우려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면 순이자 마진이 이제 예대 마진이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비이자 수익 변동성도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자 외에 다른 수익 구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신뢰성, 연속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 그리고 연체율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호재만 줄줄이 있는 것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원화가 강세되는 부분, 환율이 빠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금융주들이 반사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그런 패턴은 이번에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가져가는 하는 그리고 금리를 붙들고 있는 페드 이 간극을 아무래도 금융주들의 수익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금융지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중은행의 금융지주를 제외하더라도 생보사, 손보사들도 약간 후행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보험사들도 뭐 저는 뭐 주가는 이런 금융지주사들을 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높은 뭐 배당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뭐 지금 시장의 어떤 방어적 성격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강해 있는 전자닉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에 쏠려 있는 분들이라면 일부러라도 조금 분산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주들을 좀 본다면 실적이 피크를 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분기만 하더라도 80조, 90조의 거래대금이 나오다가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40조가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피크를 쳤을 가능성도 있고 증권주는 전통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좀 열세로 놓이는 그런 현상이 좀 짙기 때문에 금융주, 이번 원화 하락에 따른 금융주 강세는 금융지주 그리고 생보사와 손보사 정도로 한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대표성이 있는 뭐 KB, 신한, 우리, 하나 뭐 이렇게 누구나 알만한 이제 그런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시장보다 좀 강세로 시장과 함께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뭐 올인하십시오, 이걸로 큰 수익을 내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보다는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셔서 이번에 좀 된통 좀 이렇게 좀 시장에 좀 크게 좀 낭패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최근에 금융지주들이 어느 정도의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다방면화에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금융지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했다 보니까 튀어오르는 순서를 좀 잘 골라야 되는데 역시나 예전에 시장이 잘 갔을 때 주도주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전을 좀 복귀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역시 이제 오늘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좀 인상 깊게 봤었어요. 이제 네. 예전에 뭐 태조 이방원 같이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선과 방산, 이 수주 발화기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뭐 신뢰 구간을 형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레버리지 상품 규제 뭐 확연하게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서 레버리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라졌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물론 이제 섹터 로테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이제 기존의 주도주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의 반등이 좀 시장보다 좀 빠르게 그리고 시장보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AI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그리고 병목 현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는 방산과 조선이 유의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가도 작년 초 정도 수준에 아주 굉장히 뭐 주가의 하락이 뭐 전자닉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는 어떤 뭐 분산의 차원에서라도 좀 다방면의 시각이 조금 넓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뜯어보죠. 조선주는 역시 주도주의 요인이었던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에너지, 두 번째는 미 함정, MRO 이쪽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LNG 운반선 쪽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수주의
성수기가 좀 돌아오죠. 겨울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쟁 여파나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들, 유가도 그렇고요. 과거보다 뭐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LNG 운반 그리고 새로운 LNG 공급처의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수주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뉴스 나오고 있죠. 미국 쪽에서 전투함, 중국과의 어떤 전력 차이가 굉장히 좀 단기간에 벌어지면서 이제 필리조선사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좀 군함을 건조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본다면 조선주들 뭐 좀 바닥을 찍고 시장의 어떤 상승 방향을 함께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방산은 개인적으로 좀 정말 좀 뼈아프긴 한데요. 어느 순간 호르무즈 상황의 심리 지표로 변동돼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가 있죠. 소모된 미사일이 너무 많아서 공습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현재 소모된 전력이 너무 큰 그런 상황이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얻어갔던 그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영감이 상당히 많이 좀 잠재적인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죠. 뭐 거의 뭐 6천억 후반대에 수주로 추정되는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좀 수주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뭐 7% 8%가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봤을 때는 조선과 방산도 이 지수에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동참을 해서 예전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까 금융지주와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뭐 구성을 할 때 손색 없는 이제 그런 또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오션을 뭐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선호를 하고 또 방산주 중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DNA 이렇게 개인적인 선호 있는 종목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들 소식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이틀 동안 발동되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이 개장 직후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고 코스피가 14%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다음 달에 또 첫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8월 3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을 낼 예정입니다. 또 8월 4일에는 우리 기업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성적표를 발표하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는 AMD, 스페이스X가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1차 보호예수 해제일은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또 목요일에는 카카오와 CJ E&M이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또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갤럭시의 새로운 시리즈 출시 예정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실적을 내게 되는 기업들이 있겠죠.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화학, 효성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효성중공업이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현재 23% 넘게 오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큰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력기기 3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인데요. 효성중공업 잠시 뒤에 실적이 나올 텐데 일단 2026년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이 1조 7,95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2,8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3%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은 이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1조 1,4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한 2,870억 원을 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영업이익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무려 64% 넘게 올라서 1,7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2분기 수주액입니다. 증권사가 굉장히 좋게 좀 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양 회사 모두 약 2조 원이 훌쩍 넘기는 수주액을 공개했습니다. 이 수주 잔고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7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장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16곳 중 9곳이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일주일 사이에 이 목표가를 올리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효성중공업의 실적 전망과 두 기업의 실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상승률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지길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가져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